안녕하세요. 임상심리 전문가들 시즌3 우리는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인원 변동이 있었습니다. 파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그만두셨고요. 세미가 새로 왔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심리상담연구소 사람과 사람이라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제 별칭은 세미라고 지었는데요. 너무 공주 같은 이름이긴 한데 공주 이름은 아니고 세미콜론의 세미라는 의미입니다.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문장 부호는 이 문장이 계속이 되지만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내담자분들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삶을 지속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 가운데서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로 아마 상담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는 쌤이라고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방에서 상담하고 있는 저를 불러주셔서 견방이라는 상담이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임상심리학회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임상심리 전문가 시험이 있었죠? 예, 전문가 시험 합격한 선생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몇 명이나 합격하셨는지 알릴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전문가가 제가 올해 전문가 따신 분들까지 합쳐가지고 1913명이고 그리고 올해 그 중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124명 합격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거 보셨어요에서는 요즘 나름 인기 있는 웹툰이자 드라마 내과 박원장의 인기가 있는 건 맞나요? 처음에 주제를 선정할 때 약간 이렇게 유망주 투자듯이 딱 정했는데 생각만큼 뜨진 않은 것 같지만 웹툰은 재밌습니다. 아, 웹툰은 진짜 재밌어요. 웹툰 최고입니다. 네. 어쨌든 내과 박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의사는 아닌데 전문가 자영업자의 좀 진솔한 고민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개업한 심리학자로서 이 내과 박원정을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심리학자로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종합병원에 막 이렇게 멋있는 막 의사들, 그렇지. 의사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내과 박원장은 개원의 그것도 되게 초보 개원의에 되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되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되게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네.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이렇게 개업하신 그렇죠. 임상심리 전문가신데 어떤 부분을 보면서 되게 공감이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개업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도 개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질문을 받았다기보다 제가 이제 학부생들 대상으로 임상심리학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학부생들이 결국 일반인들일 텐데요. 보통 이제 그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상심리학자는 병원에서 심리평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심리학자도 개원할 수 있고 특히나 제가 자격증 딸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정말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자도 개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빨리 개업을 하는 용감한 후배들에 대해서는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두 분은 어쩌다가 개업을 하시게 되셨나요? 어쩌다. 어쩌다가 하게 됐죠. 네. 어쩌다가. 그죠? 예. 어쩌다가. 저는 이 전문가 따고 나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을 좀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35세 개업을 했는데 40살에는 그래도 나름 공부 많이 했는데 40살에는 사람들이 날 좀 보러 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40살에 사람들이 날 보러 오게 하려면 40에 개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개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40이라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이 센터를 개원한 게 2016년도였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게 2006년인데 2016년 개원할 때 보니까 한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개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 시점이 어떻게 이제 개원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그 해가 제가 나이가 만으로 40이 딱 됐거든요. 근데 이제 40이 딱 되니까 인생의 절반을 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고 제가 임상상담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뭔가 상담센터를 개원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상담센터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거의 첫 해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서진 씨가 나와서 저 선생님 저 스포츠카 탈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 와가지고 와이파이도 개통 안 해가지고 그렇지. 네,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땠나요? 실제로 그 개업하실 때 그런 거에 좀 공감되시는 면들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센터를 열 때 제 아내한테 이렇게 계산기를 제가 두드렸죠. 그래서 개업을 하면 이렇게 돈을 벌 것이다 라고 나름 이렇게 계산기를 좀 이렇게 맞춰보니까 한 1년에 1억이 나오겠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그걸 딱 와이프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괜찮아,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개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박 원장 초반 에피소드를 보면 생각이 나는 건 그런 되게 큰 꿈을 가지고 이제 개업을 했는데 큰 꿈만큼 이 처음에 이제 그 대기실에 초콜릿도 제가 ABC 초콜릿 아낌없이 이따만한 바구니에 꽉 채워가지고 탁 넣어놨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니까 저 혼자 뭐 접수하고 상담하고 검사하고 저 혼자 다 할 때였거든요. 근데 2시간 4명의 가족이 왔고 그 아이 하나 데리고 검사 2시간 하고 딱 나왔는데 진짜 이만한 바구니에 ABC 초콜릿이 하나도 없어. 다 없어졌어. 다 네. 먹었구나. 와, 그래가지고 저는 설마 그걸 다 먹었다고 생각 안 하고 이거를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청소할 때 보니까 정말 이 하나씩 그 껍질들이 이만큼 쌓여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은 바구니로 바꿨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아니 저는 이제 사파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는 아니 개업을 하는데 1억을 번다고 생각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꿈이 그랬다. 계산기를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일단 너무 자신감이 있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개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벌었던 기관보다는 조금 잘 벌었다. 기관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잘 벌었으면 좋겠다. 월급쟁이일 때보다? 그렇죠. 그런 마음 정도로 시작은 했었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가난했어요. 저희가 이제 공동 개업을 했는데 좀 되게 가난해서 인테리어도 못하고 막 그러긴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가난하지만 내담자들한테는 잘하자. 의사인데도 장사가 어떻고 뭐 이런 장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그런 단어를 쓰는 걸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속물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저도 우리끼리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런 말을 종종 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그 상담을 하는 일이 상담소를 개원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내담자를 살리는 일이고 나는 그런 상담센터의 소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개원을 하는데 의미가 중요해요. 그랬는데 세미가 아니고 의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의미. 그래서 개원을 했는데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어떤 분한테 이제 또 이제 물어본 거죠. 내가 이제 개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랬더니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라고 하는거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일이 자영업자라고 하면서 약간 되게 충격이 왔었고 그때 되게 정체성의 혼란을 좀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상담을 쭉 하면서 이제 개업한 지도 좀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개업한다는 게 물론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내담자를 잘 상담하려고 하는 뭔가 의미도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기도 하고 어떤 직업적으로 소명의식을 가져두는 게 맞긴 맞는데 또한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업가 혹은 경영자의 마인드도 있어야 되겠다. 이 정체성이 두 개다라는 생각이 되게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제일 책을 제가 처음에 지금 우리가 그 장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초반에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사업 초반에. 근데 그때 정말 공감이 많이 되고 정말 위로를 받았던 책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 책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소상공인이다. 네. 뭐 이런 네. 종류의 책을 봤는데 정말 저한테 필요한 말이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나온 주요 내용은 뭐냐면 다 알아야 된다. 소상공인은 네. 세금부터 청소부터 막 이런 상담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딱 느낀 게 나는 소상공인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 두 개의 정체성을 다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때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상담센터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뭐 의미도 찾아야 되고 경영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되게 혼란스러웠는데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상담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이 내가 어떤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의미나 보람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보상이 되어야 이제 직업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한 또 경제적인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안정이 돼야 또 의미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정체성을 갖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그걸 제가 작년에 어딘가에서 이제 어디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임상심리 전문가로서의 삶? 뭐 이런 걸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있죠. 네, 강의를 하려고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정리가 딱 된 게 뭐냐면 임상가로서의 어떤 임상가로서의 내 일은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사업가로서의 내 정체성이 있는데 사업가로서의 삶은 원래 사업가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는 게 사업가의 원래 소명인데 사실은 상담자인 사업가의 소명은 임상가로서의 업무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업가로서는 평타를 그러니까 넣은 만큼만 뽑는 그 정도를 유지하는 그것이 되게 임상가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가로서는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사업가로서는 내가 일한 만큼 딱 받는 이 정도를 기대하는 이 정도 선이 뭐 제일 이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전문가 개업가로서의 삶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옆에는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와라, 난 준비했어.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내과 박원장에 네, 내과 박원장에서 내과 박원장 이렇게 기다리는 장면인데 그건 처음에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 딱 정말 사장님 책상이에요. 제 책상 보면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사장님 책상이야. 정말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싶었나 봐. 사장님 책상 딱 놓고 이렇게 그때는 어쨌든 병원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서 다 이렇게 넥타이 딱 매고 혼자 이러고 딱 이러고 앉아 있었죠. 그러면서 전화는 안 오고 한청 들리고 막 전화 오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책을 엄청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다리면서 그때 읽은 책이 정말 지금 읽은 책의 적어도 한 반은 될 것 같은. 그래서 책을 쓰시게 된 거군요.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쌤이는 어땠어요? 저요. 저는 막 돌고 돌아서 이제 10년 만에 개업을 한 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개업할 때 어느 정도는 내담자를 좀 확보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안전했네. 사실, 시작이 좀 여유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빈 시간이 있거나 내담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도 저는 사실 너무 고생했다는 느낌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던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좀 여유가 생기니까 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좋아요. 나 가난합니다. 프로레타리아. 여유가 있는 거지. 아니, 고가에 차 있으니까. 네. 저는 그때 초반에 생각났던 거는 스케줄이 비어 있잖아요. 네. 초반에 하니까 저는 정말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한 거거든요. 서울에 살았었는데 지역도 완전 다르고. 서울에 살았었는데 원주에 가서 개업을 했기 때문에 네. 전혀 그게 없었는데 그 스케줄이 비어 있는 게 많죠. 근데 이제 전화 오면 다 비어 있는데 2시랑 6시 가능하십니다. 있어 보이시려고. 3시 혹시 안 되나요? 뭐 이런.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그랬었죠. 개업을 하려면 네. 연기력까지. 그런 정도 연기력은 이거는 근데 연기력이라고 하기 어렵고 어. 거의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 뭐 웹툰 나오지만 그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뭐 발톱을 깎아간다.
애들 데리고 와서 다 오는 김에 얘들 약도 좀 같이 줘라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처음에 이제 개원했을 때 조금 약간 무리한 뭐 요구나 뭐 황당한 요구 같은 거 받아본 적도 있어요? 저는 지금 딱 기억나는 건 아이 상담을 했는데 아이 상담하고 나서 보호자 상담을 이제 엄마를 이제 어머니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애 얘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서류를 막 꺼내시면서 보험 계약서를 딱 꺼내면서 보험 상품을 저한테 하나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안 했죠. 안 했더니 또 다음에 또 안 오시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리고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1시간 상담 초기 상담 1시간 딱 했는데 끝나고 나서 돈 내셔야 된다고. 그때도 저 혼자 할 때였거든요. 아무도 없고. 근데 이제 돈 내셔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 불행랑을 일어나자마자 확 나가버리셨는데 정말 그걸 안 내시고 네, 상담을 그냥 안 내시고 돈 얘기하자마자 돈 내는 곳이었어요 이러면서 확 나가셨는데 그러셨구나. 야 근데 참 쫓아가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때 힘들 때였는데 경제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저도 이제 예전 기관에서 센터 처음 막 셋업할 때 상담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런 거에 고민이 있었는데 두 분은 상담료 어떻게 받으세요? 세미가 먼저 좀 할까요? 저희는 뭐 상담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후불제로 내죠. 그런 형태. 그냥 똑같이 그냥 병원이나 이런 데랑 똑같은 거.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그런 생각은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상담료를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특히나 상담센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노쇼. 그러니까 예약을 맞아요. 했는데 안 오실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페널티를 받는 거 뭐 이런 고민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상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0만 원의 돈을 내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해를 상담을 했어요. 근데 뭔가 물론 상담이라는 게 1, 2회기에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한 학기에 딱 상담을 했을 때 뭐가 내가 충분하지 않아요. 10만 원의 가치를 못하는 그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회기에 안 오시는 것도 어떻게 내담자분의 권리이고 선택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장해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막 여러 가지 고민은 했지만 결국은 이제 후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처음에는 정말 그걸 되게 거의 요즘에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선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내면 되게 꼭 선불을 내야 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거의 고정관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센터를 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수입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4주씩 선불로 막 내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점차 4주씩 선불로 내게 하다가 뭐 일주일씩 선불로 내게 하다가 그러다가 뭐 어느 기간에는 선불로 내는 사람은 내게 하고 안 낸다고 버팅기는 사람은 그냥 알았다고 당일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냥 당일 상담 끝나고 내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선불로 내게 하는 거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실 그거를 내게 하기 위한 양쪽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그 돈을 한 번 안 왔을 때 그 돈을 한 번 안 받는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또 약간 생각해보면 안정되고 먹고 살만한 그렇죠. 끌리지 않고 요만 얘기가 너무 이렇게 재밌는데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